저 교사편은 하나도 없고 교사들이 싸게 치고 일 잘하니까 막무가내로 쑤셔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대한민국 교육의 실천교사 희망 다양성을 담았습니다. 실천하다 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천하다 루비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승호 선생님. 선생님, 오늘의 문익점은 무엇인가요? 요즘 늘봄이 엄청 핫하잖아요. 근데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막상 늘봄 하면 뭐야? 그게 뭐가 들어가는 게 늘봄이야? 이러신 분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늘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 문제 읽고 점검하기라는 주제에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시끄러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희 그래서 이 늘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 약속 15, 80일부터 85 이게 뭔지 아시나요? 정답. 네, 대통령 공약집? 네,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사실 이 당시에 교육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81번부터 85번까지가 모여 있거든요. 뒤에 뭐 또 있습니다만. 근데 이 중에서 지금 84번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 이 84번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에 형광펜 칠해져 있는 게 뭐죠? 유보통합이요. 방, 네, 유보통합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올해 주요 이슈 중에 하나로 유보통합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과제에 원래 있던 이슈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슈가 바로 늘봄? 초등 전일제 교육. 초등전일제. 네, 초등 전일제 교육. 원래 처음 이름은 초등 전일제 교육이었는데요. 이게 이 이름이 뭔가 너무 좀,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초등 전일제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 표현을 바꾼 게 늘봄입니다. 그러니까 늘봄의 아웃라인은 사실은 저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실까요? 형광색 칠해져 있는 거 보시면 방과 후 교육 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운영 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늘봄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초등 전일제 교육에서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당 부처 어디로 처음부터 되어 있죠? 했었네요, 그러면. 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담당 부처 어디로 되어 있죠? 전담부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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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늘봄학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작년에 처음은 아니고 23년 1월에 발표했던 문서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늘봄학교라는 거를 굳이 어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7시부터 9시, 그러니까 정규 수업이 시작하기 전 7시부터 9시까지의 늘봄학교, 그 다음에 9시부터 13시까지 정규 수업하고 나면 다시 13시부터 20시까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이 구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7시부터 9시까지 주로 뭘 하냐? 그거는 아침 돌봄. 13시부터 17시까지는 오후 돌봄. 17시부터 20시까지는 저녁 돌봄. 이렇게 세 가지 돌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후 돌봄은 주요 프로그램이 방과 후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별로 이해 어려울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네. 되게 간단하게 좋아 얘기하면 보입니다. 네, 13시간 동안 아침 7시부터 저녁 20시까지 13시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양질로 돌보고 하고 있겠다. 이제 이 정책인 거고. 아마 초등생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 기존의 돌봄이라는 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모두를 다 받아주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확대를 하겠다. 희망하는 초등학생 전체를 받아보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근데 늘봄학교 이제 이 당시의 계획만 하더라도 사실은 2023년에 시범교육청 4개 정도, 그 다음에 24년에 7에서 8개, 그리고 25년부터 전면 도입. 이게 늘봄학교의 초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들 핵심 과제를 보시면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양하게 바꾼다. 그 다음에 돌봄의 유형을 다양하게 한다.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뭐 각종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그리고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형광펜을 칠해 놓은 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늘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담당해야 되고 이 담당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가 사실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나면서 뭔가 좀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좀 전 거랑 다시 비교해서 볼게요. 2024년에 시작하는 원래는 부분 도입을 확대하고 25년 시작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24년 2학기부터 모두 시작한다. 이렇게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끄러워진 겁니다. 이게 되게 좀 우리가 슬프게 말씀드리면요. 23년에 이미 몇몇 교육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지역이 대전이에요, 대전. 대전은 23년에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대전의 사례들이 막 공유가 돼서 24년쯤에 이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냐? 그렇지 않죠. 대전에서 일어난 일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가 내가 할 때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생님들이 25년에 관심을 갖게 될 일이었는데 24년에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뭔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태로 해야 된다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막 좀 전에 말씀 밀어붙인 이유가 뭐예요? 이제 해석으로는 총선 때문이다라고들 보통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총선 때 이제 당장 우리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네네 정부가 뭐 했어라고 할 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림이 좀 더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약간 논란이 돼야 될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근거가 지금 저는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총선 공약에서 이거에 법적 근거를 갖추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올 건가? 이걸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는 마치 갑자기 갖춰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근데 23년 문서에 분명히 법적 근거를 갖추겠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무엇을 갖추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갑자기 도입됐고요. 그다음 또 하나 잘 보시면 24년에는 희망 초등 1학년부터만 시작입니다. 현재 계획으로. 그러니까 또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당장의 일은 아니에요. 네. 2학년은 25년, 그 다음에 전체 학년으로는 26년까지 확대가 되는 그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막 엄청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24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의 모든 학생이 2학기부터 할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계획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학년과 3에서 6학년은 방과 후 프로그램도 좀 다르게 운영할 거고 비용은 현재는 학생 학부모의 자부담이 이제 좀 있었는데 전면 무료로 할 거고 그리고 운영 공간은 학교 안과 밖을 이용해 보겠다. 그러나 주요 공간은 학교 안이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24년 1학기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2학기에는 늘봄 지원실까지 설치하고 전담 실무 인력을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 체제를 뭐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죠. 네. 지금 우리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지금 완전히 교사 일이 되어버려서 처음부터 이 만드는 것부터 모집하고 운영하는 거를 이게 교사 일이 되어버리는 거를 우려해서 지금 다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교사는 반대한다고 쳐. 민주당에서는 어때요, 분위기가? 좀 전에 이제 제가 이게 저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국정과제는 기본적으로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공약이 뭐였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당시에 뭐죠? 5시 책임 학교제였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명칭이.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교사 편이 돼줄 데가 없네요. 네, 엄밀히 말하면 현재는 교사들만 주로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늘봄 문제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질문 네,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네. 법적인 뭐 그런 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혹은 그런 게 법으로 정해지나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저걸 보면서
이거는 100% 학폭이랑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폭이 열리는 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늘봄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학폭 사건은 늘봄 지원실의 전담 실무 인력이 책임을 지는 건지,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담임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된 뭔가 법적인 근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아니죠. 건지. 그런 거 일단은 지금 현재 제도적인 보완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법적 근거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걸 만듭니다. 뭐지? 교육감, 지자체와 교육감은 학생들의 늘봄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많이 보신 법적 조항이죠.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누구 책임인지도 불명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라는 건 뭐 싸우면 교사가 책임진다 이런 걸 정하는 게 아니고 당장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고 어느 단위에서 운영할 거고 이걸 정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지금 당장 내년 1학기, 그러니까 당장 한 달 뒤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전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학교와 시범학교들은 보통은 그게 근거가 있지 않더라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연구학교, 선도학교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24년 1학기는요. 근데 이게 약간 저기가 있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교사들이 이제 주로 반대하는 이유가 그게 우리 업무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의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쟁점이 있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교육부에서는 어쨌거나 교사들 안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현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뉴스가 저기 교육언론창 오마이뉴스 이런 데에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24년 1학기는 늘봄이 제도화된 시기가 아니고 제도화되었을 때는 없애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네, 네. 시범학교, 선도학교일 때는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제도화가 되면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교사들은 그걸 안 믿는 거고요. 음, 네. 그리고 뭐 분석이 사실 너무 쉽게 많이 그런 얘기들을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 얘기예요. 2학기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법을 통과시키고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체제 그대로 24년 2학기를 확대하는 경우가 생길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돌봄 교실이 다 있고 그냥 돌봄 교실 하나쯤 더 만들어서 1학년 학생은 지원자 모두 받으면 그래서 시간만 좀 더 늘리면 사실상 늘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 업무적인 거에 있어서는 교사는 무조건 좀 반대를 지금 뭐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저도 같이 반대하고 싶지만 이게 어떤 전 세계적인 그리고 국민의 요구라면은 국민의 요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도 해. 그래서 이걸 교사가 안 하면은 다른 전문가가 또 교사만큼 할 전문가가 또 누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방법이 잘못된 상태로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제대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유보 통합 이슈 같은 경우에도 유보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체계적인 계획이나 뭐 많은 사람들의 동의나 이런 걸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교육부가 통합해서 책임져 이렇게 먼저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대가 이제 계속 나타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일봄에 대한 계획은 저렇게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지금 1학기에 운영되는 모습은 왜 이런 것인지 갑자기 왜 2학기로 땡겼는지 이런 설명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교육부라면 사실 역으로 그거 누구한테 설명해야 니네가 들을 거야? 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실천하다의 주요 컨셉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설명하고 안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부에서 내는 것들을 우리도 잘 모르고 정부도 우리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있다. 그러니까 1학기의 형태와 2학기의 형태는 다를 것이다라는 게 교육부의 공식적인 의견이고, 그러나 우리는
1학기와 2학기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학교라는 공간은. 사람을 뽑아놨는데 갑자기 2학기에 뭐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현재는 굉장히 예상되지 않는 상황이다. 아,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추진하시는 뭐 교육청이나 이런 분들 중에 일부도 이게 진짜 2학기에 되겠어?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계획이 갑자기 땡겨지면서 나타난 뭐 그런 현상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지금 각 지역 교육청에서도 다 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교육청도 네네.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죠. 그것도 이거는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는 이런 돌봄을 지자체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그거는 외국은 지방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이 독립이 안 돼, 그러니까 합쳐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은 교육청이 시도청의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있어요. 병렬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맡든지 얘네가 맡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건데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사실 돌봄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니네는 교육 뭐 할 건데 라는 그러니까 어떤 입지가 좁아지는 문제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교육감들 선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네네. 그 문제가 있기 음. 때문에 늘봄을 어떻게 보면 교육청들이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맞아요. 그 교육청 중심으로 지자체를 설득하는 건 또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하는 게 늘봄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늘봄이라고 안 하고 늘봄학교라고 부르는 이게 사실 좀 약간 애매한데 방과후와 돌봄을 합치다 보니까 현재 돌봄 전담사들이 늘봄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과후는 이 사람들 업무가 아니었던 게 맞잖아요. 그 돌봄만 이 사람들 업무였는데 이 두 개를 합쳐야 늘봄이니까 돌봄의 확장이 아니라 두 개가 같이 간 거니까 우리는 이건 우리 거 아니야 하고 자기네들이 선 긋는 경향이 또 지금 각 현장에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새로운 업무 분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켜질지 혹은 뭐 실제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저희 회원 중에서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늘봄학교는 좀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막 주시면서 이거를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보니 그냥 학교 유휴교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다음에 뭐 사설 돌봄센터, 신축 공동주택단지에서의 돌봄센터, 그다음에 뭐 시립도서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늘봄 체계가 확산이 돼야지 학교에다가 지금 다 하는 형태로는 조금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봄은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물론 늘봄이 그 정식 이름은 이거예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거든요. 근데 앞에 두 글자를 따서 늘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 늘봄이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중의적 의미로 시간적 개념이 있잖아요. 늘 보고 있다라는 개념이. 근데 저는 어디서나 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간도 중요하다. 시간적으로 늘 보는 거 말고 어디서나 우리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어디서나 이 돌봄 체계가 갖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처럼 그냥 학교에 한 곳에 13시간씩 놓을게요 라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나는 집 근처가 좋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 선택과 자유의 경쟁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왜 이거는 약간 일원화시키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다양한 형태로 개방해서 뭐 선택하도록 만들어야지 이거를 왜 굳이 이런 식으로 희망하는 초등학교 학생은 다 넣어줄게요. 이런 식의 접근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니까 교사 편은 하나도 없고 정말 교사들이 싸게 치고 일 잘하니까 막무가내로 쑤셔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들이 수당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번에 학교폭력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하면서 건당 3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대.
조사 그러니까. 건다. 그러면은 그동안 학교 선생님들 조사하신 분들은 수당 하나도 못 받고 그걸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돌봄 부장 뭐 만들어라 해가지고 월 100만 원씩만 줘도 사람들이 이렇게 화 안 냈을 거야. 그러니까 돈 안 주고 이런 거를 시키면 한다는 걸 안다는 이런 분위기와 문화가 너무 싫고, 그러려면은 머리 묶고 반대해야죠. 조직 문화 개선도 사실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고 당장은 늘봄은 우리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고 당장 2학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확대 안 되겠다고 선언만 해놓은 상태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학교에 이거 하라고 한시적 기간제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끝나면 기간제 제공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그걸 다시 공무직으로 할지 일반직으로 할지 교사로 할지는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근히. 이상 늘본 교실에 대해서 김승호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게 정말 교사 지금 집단이 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청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원단체들과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네. 김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항상 그 어떤 정책들은 그 앞에 근거와 배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선 공약 그리고 저기 국정과제 이렇게 있었지만 또 따져보면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요구들과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음번에 혹은 그 다음번에 이런 일들을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천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